만약에 경기도 일산의 마두역 앞에 이 동아아파트 있잖아요. 동아아파트에 내가 5억에 샀다. 추가 분담금 3억 5천에서 8억 5천에 취득한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땡큐인 거예요. 하지만 요때 잡으신 분들, 7억에 잡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3억 5천 하면 10억 5천이잖아요. 물론 킨텍스역 앞에 35평이 12억 4천 이렇게 하기 때문에 7억에 잡으신 분도 3억 5천 더하면 10억 5천이잖아요. 그래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속은 좀 쓰린 것은 사실이라고요. 자, 이렇게 재건축은요, 대장 아파트가 지표가 되는 아파트가 상승하지 못하면요, 기존의 재건축이 진행되는 아파트도요, 재건축의 행정 절차로 큰 동력을 얻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데 큰 동력을 얻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일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실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10년 뒤가 2034년이잖아요. 2034년, 2035년도에는요, 3기 신도시가 또 입주가 정적으로 치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시기에 일산의 재건축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한다면 과연 어떤 작용을 할지가 저는 궁금해요. 대한민국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추세인데 왜 3기 신도시 때문에 전세 세입자들 다 빨아당기고 일산보다 훨씬 더 입지가 좋은 고향 창릉에 GTX로 살 뿐더러 여기에 신도시가 생긴다는 거는요, 재건축 아파트들의 크나큰 쥐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약점이에요. 약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쉬쉬하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3기 신도시가 물량이 끝나가는 시점에 이런 기존의 1기 신도시들의 재건축의 신축들이 착착 입주한다? 그러면 서울 수도권의 침체, 서울은 먼저 오를 수 있겠지만은 특히 수도권이 과거에 보시면요, 리먼 쇼크 때 쭉 빠졌다가 서울이 회복을 할 때 있죠. 회복을 할 때 같이 따라 올라가면서 이렇게 또 조정을 받았다가 20년 코로나가 되니까 이때 막 올랐잖아요. 이렇게 갈지 아니면 용인처럼 서울과 사이클이 거의 비슷하게, 차트가 비슷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는 경기도 수지 예를 들어서 성동마을 이거 보시면은 61평 보시면은 이렇잖아요. 차트가. 서울이 오르고 있어도 오르지 못하는 그런 차트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서울과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서울과 같이 움직일 수 있을 확률도 있겠지만 서울과 다르게 서울이 먼저 오르고 수년이 지난 후에 또 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생각해보세요. 서울이 오르고 있을 때 광교 등 여러 지역들에서 입주가 진행이 되었다고요. 경기 남부권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이 오르지 못하죠. 2017년부터 리먼 쇼크 터지고 나서 10년 동안 쭉 하락했다고요.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이미 서울이 회복을 하고 있을 단계입니다. 하지만 수지에 있는 아파트는요, 대형 평수는 회복을 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신도시의 입주 물량과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권에 투자하는 게 올바를까? 이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